일단은 전문 지도 인력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실에 있는 제도를 조금 최대한 활용을 하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파견교사 제도나 연구년 교사 제도 같이 현재도 이런 유사한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이 교사들을 말하자면 일단 정규 교사로 활용을 할 것. 그다음에 정규 교사를 대상으로 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한 학기 이상의 어떤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분들이 학교의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일정 기간, 예를 들어 2년이나 4년이나 이렇게 그 기간 동안 그 부분에서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전담으로 이렇게 지정해주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파견교사 제도나 연구년 교사 제도를 활용해서 그 티오만큼의 교사들을 뽑아서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20% 정도는 응할 의향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들을 뽑아서 훈련을 시키면 자원하는 심정도 있고 금방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한 4년 동안 그 업무를 보게 하는 거죠. 저는 일단 순환 근무제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면 한 번 더 할 수 있게 하고 나 이제 그만하겠다, 좀 쉬고 싶다라고 한다면 다른 분으로 바꿔주고,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학교에 남게 되잖아요. 4년이나 2년 후에는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저변 인력으로서 허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선 가능한 재원과 가능한 방법, 요걸 활용을 해서 단 몇십 명이라도, 교육청마다 한 몇십 명이라도 그걸 하자. 그러면 그분들이 기간 교원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들이 연수시키고 그분들이 보급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방법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의 특성을 감안하면 특수교사가 더 가까운 측면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특수교사들은 정서, 행동, 학습에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일반 교사보다 많이 배울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특수교사들은 현재의 그 교원 배치 구조상 특수학급을 기반으로 배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특수학급도 맡으면서 이 업무도 한다라는 것은 너무 크게 말이 안 되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특수학급과 상관없이 일반 학교에 특수교사를 배치하는 그런 게 좀 열려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교사 중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셔요. 또 교과교육 전문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자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모집을 해서 훈련을 시키면, 전문성 연수를 시키면은 특수교사, 일반 교사 다 원하시는 분들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요. 그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결 조건이 그 일반 학교의 특수교사 배치가 좀 늘어나야 된다.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이 부분입니다. 이게 체제가 있고 분위기가 있어요. 일단은 아무리 체제를 잘 갖춰놔도 그거를 돌리시는 분들의 마인드와 철학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에도 그랬지만 학교 관리자가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학교 관리자가 우리 학생들은 누가 됐든지 간에 필요한 지원을 받는 존재여야 된다. 그리고 학교는 그래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학교 관리자가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학습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모두를 위한 공교육이 돼야 된다라는, 그걸 좀 더 확실하게 이념이나 생각만 아니고 몸이 뒤따를 정도로 그렇게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연수로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학교 관리자가 학교 분위기를 이끌어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제 그게 전제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서양의 그 RTI라는 모델이 있어요. RTI는 용어를 쓰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RTI라는 게 일반 학급에서 잘 보자, 그리고 일반 학급에서의 보통의 교수 학습으로 잘 따라오기 힘든 아이들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걔네들은 소집단이나 개인별로 지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별도로. 그러니까 일반 학급 플러스 소집단 혹은 개인별 지원, 이렇게 하자는 것이 RTI거든요. 그 철학은 뭐냐면, 얘가 어떤 요구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틀은 그렇게 갖춰놓고 그 안에 누군가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이제 그 팀이라고 붙였는데, 지원팀. 지원팀은 지금도 있어요, 솔직히. 이름이 여러 가지로 있긴 있는데, 이게 지원팀이 가장 잘 활동하는 그 모범적인 사례는 TV 프로그램에 많이 나와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든지, 그런 아이들 보면, 아이가 이제 문제가 딱 돼서 의뢰가 오잖아요. 그럼 뭐가 가정됩니까? 유치원 위원회.
그래서 핀란드 교육에서는 실제적으로 솔루션 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힘을 거창하게 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필요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거. 그거는 되거든요. 그게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거를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뭐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런 팀이 있어서 그 팀은 항상 개인 단위로 가야 돼요. 학생 개인 베이스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김아무개 학생이 오늘 수업 시간에 뭐 난동을 떴어. 그러면 이제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서로 이야기하고 해결책 찾고 솔루션 내놓고 해결해보고 점검하고 또 보완하고. 이 상식적으로 너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왜 그게 잘 안 될까? 저는 그게 의문이면서도 학교의 문화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학생을 위해서 학교의 어떤 위원회가 돌아가서 판단하는 게 아직은 좀 일반화되지는 않지 않았느냐. 특히 일반 학급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는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있는데,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시기에 맞게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그 솔루션 위원회가 꼭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그 솔루션 위원회에 들어가시는 분들, 교원들이 어떤 마인드여야 되겠어요. 제가 미국에 교환 교수로 있을 때 저희 집 애가 중학생이었는데 그 학교 교육과정에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수학이. 우리나라에서는 선행학습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회의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해서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에 가서 수학 수업을 받게 해야 된다. 왜냐면 중학교 내에는 이 아이의 레벨에 맞는 과목이 없다. 그 회의를 말하자면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에요. 학부모가 요청한 게 아니고 그 모든 프로세스를 학교에서 다 한 다음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는 가운데 우리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렇게 응하시겠습니까? 응하시면은 회의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아침 7시 반에 했는데 다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 가서 수학 수업을 받게 하는데, 그러면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가 수학 수업을 받고 이제 얘가 중학교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교통수단이 필요하잖아요. 스쿨버스를 대주는 거예요. 근데 그 중학교에는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에서 수학 수업을 받고 오는 애들이 한 20명 정도 됐어요. 근데 그것을 교육청하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고등학교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수학 수업 시간을 1교시로 배치를 하는 거예요. 특정 요일, 특정 시간대.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게 이제 개인을 위한, 그 사람들의 마인드에는 얘가 이런 특별한 뭔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학교는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줘야지, 이게 딱 박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 영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수반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우수반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학교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뭐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아이들 것까지 다 그런 식으로 케어를 해주더라는 거죠. 전담교사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호의 기초학력 지원 자생 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전문성이죠. 실제로 우리가 TV에서 보듯이 백종원이나 노 박사님 이런 분들이 보면 그렇게 했더니 되거든요. 그게 이제 학교 현장에 자아 효능감을 높였습니다. 영찬찬 그 모임도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지원을 하는 이유는 해보니까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했더니 되는구나라는 그 느낌을 확산시키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전담교사제의 전문성, 실제로 그 부분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책임지고 할 수 있게끔 연수도 시켜주고 코칭도 해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걸 하게 된다면 일단은 뭐 연수는 기본이고 중간중간에 슈퍼바이징이나 코칭 이런 것들도 꼭 필요하다고 봐요. 또 지속적으로 그분들은 계속 셀프 스터디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만들어 놓고 마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만들어 놨으면 지속적으로 스터디도 해가면서 스스로 이렇게 전문성을 없이, 원래 전문가 집단이라는 특성이 그런 거라면서요. 계속 전문성을 향상시 계속 연구하고 논문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학령기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데 지금이 절호의 찬스죠. 연착륙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남는 교원을 빨리 그 티오로 확보를 해놔야 되지. 안 그러면 이게 기회를 상실하는 너무 안타까운 일. 지금 해놔야 좀 표가 덜 나게 할 수 있어요. 네, 편집자님. 네네. 예, 잘 만나고 오셨어요. 네, 잘 만나고 네, 왔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좀 갈 길이 멀다. 우리 학교가 이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서 갖춰야 될 시스템, 또 전문성을 가진 교사 양성, 또 그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재, 도구 이런 개발하는
거 하려면 참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편집자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초학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예, 잡지 내용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